관절이 사람 움직임하고 다르게 일어났잖아요. 저 일어나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제 아틀라스가 한 56개의 자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리나 무릎, 손목 같은 데에서 관절이 대부분 다 360도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리가 뒤로 꺾이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한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상당히 놀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저게 이제 제 표현으로 치면은 모니터가 예를 들면 해상도 헤르츠가 낮은 거랑 높은 거 쓰면 게임, 특히나 이제 총싸움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게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들로 실제로 해상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앞으로 다가올 때 저도 실은 저 라인에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미래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하나 나오는데, 저 로봇이 실제로 양산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멋지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짜잔 하고 지금도 근육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죠. 왜냐면 저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위 있는 IT 매체 C넷의 반응입니다. C넷은 아틀라스의 사람 같은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높이 사면서 이번 CES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어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향후 제조 현장에서 인간의 동료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통 있는 유력 매체들의 분석도 날카로웠습니다. AP통신은 로봇이 대중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아틀라스가 이걸 이겨내고 인간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적 자신감을 높게 평가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가디언은 올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오랜 테스트를 거친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로봇 상용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테슬라와의 비교였습니다. IT 전문지 버진은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발전되고 뛰어난 작업 수행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면서 현대차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매체가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로봇 기업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n't CGI. It's Boston Dynamics' new electric motor-driven Atlas robot. And Wait. Whoa! Whoa! What the? That's like Voldo. Do you think Hyundai Boston Dynamics is a good company to create humanoid robots? Yeah, absolutely. Yeah. What I like about the current robots, the Atlas robot, but then also the Unitree robots in China, and a bunch of additional robot makers, is that now the robots are a bit more sophisticated than 20 years ago. 20 years ago, we also had walking robots, especially in Japan. Japan was leading back then in robotics. There was a time when more than half of all the robots in the world were in Japan. Not any longer, but back then it was true. And back then, however, the robots had to have the center of gravity above the feet. They were not walking dynamically like humans, but they were walking kind of awkwardly. So today's robots are better than that. They are still far away from being able to do all the things that kids can do with their hands, but it's getting better. And so we have an enormous exponential growth there. 역시 뭐 아틀라스의 처음 등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아틀라스를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실제 현대차 부스에서 하기 전에 미디어 데이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담이지만 실은 이게
현대차랑 엔비디아가 같은 시간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많이 안 보러 가겠다, 엔비디아 다 가겠다 이랬는데 저는 일정상 솔직히 말하면 좀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대차를 보고 나서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보통은 이 자동차든 어디든 부스가 있으면 부스에서 그래도 4일 동안 행사를 하면 이틀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사람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 부스는 4일 내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줄을 서야지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CES를 여러 해 다녀봤지만 이렇게 한 곳에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려있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현대차 부스가 한 500평이 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 2대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자동차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로봇이었다라는 것이죠. Let there be no doubt, robotics is no longer the stuff of dreams. Robotics is now. We are harnessing the power of robotics to achieve great things at Hyundai. Good things. So how does a mobility company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2018년 로보틱스 랩을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변곡점은 2019년 10월 정의선 회장, 당시의 수석 부회장이었는데요. 타운홀 미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투자에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모빌리티의 확정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을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사람의 이동 범위를 극대화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제조 현장의 안전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대차는 그간 쌓아온 자율주행, 정밀 제어, 양산 제조 역량을 로봇에 이식할 경우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125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중 상당 부분이 로봇과 AI에 배정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정 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수합병 대상으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선정했습니다. 험지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걷는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 기업이 로봇 회사와 만들어낼 시너지는 이보다 다양합니다. 2020년 12월 현대차 그룹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약 8억 8천만 달러, 당시 1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 금액을 주고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계 스파크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기술력만큼은 독보적이었지만 구글과 소프트뱅크를 거치면서 수익성 문제로 부침을 겪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이들의 압도적인 운동 성능과 현대차 특유의 대량 양산 역량을 결합하면 로봇 상용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이 거래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사재 2,4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래 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강력한 전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총수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직접 투입할 만큼 로보틱스가 그룹의 살을 걸린 핵심 사업이라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수전에는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지만 단순한 투자를 넘어 로봇을 실제 산업 생태계에 통합하겠다는 현대차의 진정성과 제조 기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CES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은 아틀라스는 정의선 회장의 뚝심 있는 투자가 6년 만에 가장 화려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개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휴머노이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박관념을 깼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이 360도로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키는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예를 들면 허리, 무릎, 손목, 목 같은 관절이 완전히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작업을 할 때 사람은 몸통을 틀거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현장에서 그냥 허리를 그죠 180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들을 좁은 공간에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아틀라스에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목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의 특히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로봇들은 일종의 엔터테인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엔터테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점프를 잘한다거나 뒤돌려차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미 10년 전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용 뭐 파쿠르를 한다든지 뭔가 백덤블링 한다든지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는 점프하고 뛰는 묘기용 로봇이 아니라 실제 쓸모있는 로봇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손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 저기에 있는 VR 기기를 낀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모방학습 형태로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데모 현장에 가면 저 VR 낀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몇 번 데모를 보여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게 되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실제 저 VR 기기를 낀 사람이 저 동작을 똑같이 5시간 동안 해서 학습을 시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봇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렇게 데이터를 5시간 정도 학습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움직이면서도 실제로 저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 실제 저 로봇이 움직임을 하다가 잘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움직임에 대한. 그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틀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바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실제로 저 특정 공정을 하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로봇의 손을 보면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4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4개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처음에 프로토타이핑은 3개였는데 자기네들이 4개로 확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 그리고 왜 5개가 아니에요 이랬더니 5개는 일할 때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성비나 실제 만들 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이유가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냥 최고의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지 양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실제 가격이나 대규모 제작을 할 때는 손가락 4개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번에 얼마나 양산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 2028, the Atlas global rollout begins within our SDF network. Atlas will start to perform high-precision sequencing tasks. By 2030, robots will handle complex assembly.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단순한 전시용 로봇에 머물게 하지 않고 2028년부터 전 세계 생산 기지에 대규모로 투입한다는 로봇 상용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핵심 거점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을 표방한 곳으로 이곳에서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부품을 분리하고 적재하는 시퀀싱 업무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현대차의 목표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인간 작업자를 보조하는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공정이 투입되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조립 공정부터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글 딥마인드와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용 로봇에서 쌓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전문 로봇 스트레치, 가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가정용 휴머노이드까지 순차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인류 모든 삶의 영역에 현대차의 로봇이 존재하는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보니까 야, 이거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제일 잘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실에서 한두 대 소량으로 만들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대량 생산 그리고 표준 생산이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러봤더니 이런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를 수만 대 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곳 거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대 만드는 것은 뭐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수만 대를 품질 유지하면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2030년부터 연간 3만 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회사가 세계에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결국 로봇이 제조업이다라는 것이죠. 모터나 뭐 감속기, 배터리, 정밀 부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만들 때 쓰는 기술하고 상당 부분 겹칩니다. 현대차는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정밀 제조 노하우도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부품과 로봇을 연동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두 가지가 갈리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봇에만 집중하고 있고 테슬라의 데이터로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플과 같은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약간 구글과 같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구글 기반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직은 여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만약에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계의 TSMC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두 대 만들고 있던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규어 AI라든지 애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스타트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대량 생산하는 대량에 대한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은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TSMC 같은 데에다가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이제 현대차처럼 앞서서 가는 곳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기업들이 정말 이거는 이제 희망 회로지만 현대차에 양산을 맡기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차가 이 위치를 선정한다면 그 가치는 자동차 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